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에너지 자립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자, 올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 협약이 이행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해야 하는 시점이 된 건데요. 이미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열병합 발전, 분산 에너지 등 온실가스는 적게 배출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분산 에너지의 강국인 덴마크, 그중에서도 에너지 자립 성공 사례로 꼽히는 3세 섬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덴마크의 에너지 자립, 그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 외교부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 대사로 활동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전화 연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에너지와 관련된 퀴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3세 섬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3세 섬 에너지 자립섬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이 친환경 발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대표님 그 힌트 하나만 주시죠. 네, 덴마크는 이것이 많이 부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것이 많이 부는 나라?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아, 이 정도면 좋은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힌트였습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올해부터 파리 협약이 이행됩니다. 2015년 파리 협정 당시에 기후변화 대사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기후변화 대사라는 직책은 좀 생소합니다만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문제에만 이렇게 따로 대사를 두고 있다고요. 그만큼 기후 문제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기후변화 대사는 외교부 직제상에 있는 지위로 기후변화에 관한 대내외 협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라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해양 오염 방지, 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독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만 이 고위급 협상 대표를 두는 것은 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산업용 블락가스 등 온실가스가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인 발전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농목축업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들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경우에는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사라는 협상 전문직위를 신설해서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파리 협정 작성이 한창 시작되던 2014년 5월에 기후변화 대사로 임명되어 가지고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 채택, 2016년 11월 3일 파리 협정 비준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덴마크 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예. 자, 오늘 덴마크 사례로 에너지 전환 관련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덴마크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덴마크는 북유럽의 유틀란드 반도와 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왕국입니다. 예. 물론 또 북극의 그린랜드와 북대서양의 페로 제도라는 두 개의 자치령을 갖고 있습니다. 예. 통상 우리가 덴마크로 라고 할 때는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의 58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덴마크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작지만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패 지수가 낮고 정치인과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유럽의 위치에 있어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중순, 즉 6개월간은 거의 매일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불과 며칠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덴마크를 이 행복을 나타내는 언어인 휘게와
바람의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 덴마크가 이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여건 때문에 예, 20세기 초부터 이 분산형 지역 난방을 시작한 나라이며 60년대에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70년대에 중동발 석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 발전을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했고 또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열을 낭비하지 않고 지역 난방에 이용하는 분산형 열병합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처럼 덴마크인들이 불리한 자연 여건을 노력을 통해서 유리한 여건으로 바꾼 것을 안데르센 동화 내용을 비유해서 덴마크를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난 나라다 이렇게 예. 부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산 에너지의 개념이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한 정도인 것 같은데 덴마크에서는 이미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전체 난방의 65%를 분산형 지역 난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80%가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분산형 열병합 발전입니다. 이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 난방은 주로 도시에서 많이 이용되고 코펜하겐 경우에는 지역 난방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자립섬으로 유명한 산세섬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표방한 본홀름섬도 바이오매스 또는 우드칩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을 통해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최근에 수도 코펜하겐 외곽에 소재한 아마즈바크라는 폐기물 소각력 열병합 발전소가 2017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예, 2019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90m 높이의 지붕의 경사로를 이용해서 약 1.5km의 스키 슬로프와 암벽 등반 코스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코펜하겐 시민들에게는 코펜하겐 힐이라는 코펜하겐 언덕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매년 40만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13만 세대에게 지역 난방도 공급하고 55만 인구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민비 현상을 극복한 대표적 분산형 에너지의 표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덴마크 대단한 나라 같은데, 자, 여기서 좀 퀴즈를 한 번 더 듭니다. 지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덴마크는 이것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발전인데, 3세섬, 덴마크의 3세섬 에너지 자립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이 친환경 발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덴마크는 이것의 나라라고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땡땡 발전. 네, 힌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5335번님 바람입니다. 3882번님 정답 풍차. 9897 바람이요. 6678번님 풍차 풍력. 7516번님 바람, 6118번님 풍력, 6075번님 풍력 하셨고 4877번님께서는 정답은 바람입니다. 최 대사님 기후 외교 현장에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예. 자, 덴마크 이야기 계속했는데 분산 에너지 분야에서 덴마크를 선진국으로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덴마크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분산형 열병합 발전과 풍력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덴마크는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유럽 최대 열병합 발전 국가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지역 난방 사업 관계자들이 덴마크의 분산형 열병합 발전 사업 현황을 배우기 위해 방문합니다. 예예. 이는 덴마크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선두주자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특히 덴마크는 2035년까지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연료 전체를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 이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이 50%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덴마크가 바람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도에 세계 최초로 빈드비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였고 2019년에는 저작년이죠.
전기 생산의 47%가 풍력 발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 2020년 말까지 전기 생산의 50%를 풍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코펜하겐을 방문한 분들은 항만 앞바다에 설치된 20기의 풍력 발전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 이 미들그루된 풍력단지라고 불리우고 2000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예. 그 20개 풍력 발전기 중에 10기는 코펜하겐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10기는 웨아스테드라는 전력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덴마크의 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데는 세계 최고의 풍력 터빈 생산업체인 베스다스와 덴마크 최고의 에너지 회사인 웨아스테드의 혁신과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덴마크 풍력 산업은 매년 80억 불을 수출하고 덴마크 전체 GDP의 3%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베스타스는 우리나라에 약 170여 기의 풍력 발전기를 수출하였고 예.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이 베스타스의 풍력 발전기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스타스의 풍력 발전 터빈을 세우는 데 필요한 철골 구조물들은 한국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하나가 앞서 이야기했던 삼세 섬인데 이게 제가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딸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섬입니까? 예, 딸기도 유명하고 사실 감자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이 덴마크 왕국 중심부에 위치한 삼세섬은 예. CNN을 비롯한 여러 방송에 소개된 에너지 자립섬입니다. 예. 저도 대사로 근무하면서 2차례 방문해서 이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나게 된 과정을 현재 삼세섬에서 에너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소렌 함웨슨 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인구는 4,000명에 불과하지만 삼세섬의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이니셔티브를 배우려는 세계 각국의 방문객이 매년 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그런데 삼세섬도 이전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했던 곳인데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형태든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걸 좀 다들 반기지 않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이 삼세섬의 에너지 자립운동은 현재 삼세 에너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소렌 허메슨 원장에 의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예. 이 허메슨 원장이 이 삶의 변화를 거부하는 섬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 주말에 조기 축구회에 참여하고 또 모든 주민들과 커피 한 잔 나누기 캠페인 등을 시도하면서 주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갖고 신뢰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풍력 발전을 만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자 모든 주민들이 이 육상 및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고 예. 또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섬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허멘슨 원장 이야기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의 지속성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초기 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덴마크를 바람의 나라라고도 부르는데 삼세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작도 바람이었고요.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 자원에서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덴마크는 또 유명한 게 농목축 강국입니다. 예. 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80만 명 중에 9만 명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지만 1,500만 명이 먹일 수 있는 농업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에서 나오는 집단, 그다음에 축산 분뇨 등 폐기물을 이용해서 바이오매스라든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들을 열병합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결국 자기들이 생산하고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도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게다가 대체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덴마크 국토 면적이 남한의 2분의 1에 못 미치지만 예. 영토가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 정도가 산지인 우리나라와 인구 밀도라든지 가용 면적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태양광이라든지 육상 풍력 단지 조성 측면에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해상 풍력 단지 조성에는 한국과 덴마크가 매우 유사합니다. 예. 특히 해상 풍력 단지 조성에 당초에는 많은 어민들이 어장 형성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풍력 단지 조성이 어장 형성에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도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고, 또 하나의 시사점은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예. 도시 주변에 설치하는 덴마크의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유리한 부분도 있겠습니까? 네, 덴마크 한국의 공통점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단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덴마크는 우리와 같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에너지는 집단 에너지 시설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펜하겐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8%가 집단 에너지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도시, 즉 아파트 밀집 지역에 집단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너지 사업자들이 상호 보완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업권력을 나누어 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사업자별로 잉여열을 상호 보완해주는 한상 배관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그나마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열 교환이 국지적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해서 통합된다면 우리나라의 집단 에너지 사업의 미래도 상당히 밝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그 덴마크 3세 섬처럼 하나의 에너지 자립섬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덴마크와 비슷한 정책이 좀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어떤 정책들입니까? 사실 한국과 덴마크는 녹색 성장 동맹국가입니다. 예.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 협력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7%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덴마크에서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축물을 설계 당시부터 에너지 전략 시스템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최근에 도입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제도도 아마 이와 같은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한국과 덴마크가 이 주택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끝으로 정답 알려주시죠. 네, 풍력입니다. 예. 풍력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풍력 발전이었고요. 5030번님께서는 저는 강동구 에너지마루 해설사입니다. 재생에너지인 바람, 태양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소중함과 에너지 절약에 대해 설명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철 전 외교부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 대사와 함께했습니다.